네, 자비랩 중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팀장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사 유사도 기반으로 이제 음악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공개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인 이제 벌트를 기반으로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해서 가사만의 어떤 유사도를 통해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벌트 레이어에서 저희가 어텐션을 축약된 그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CLS 토큰을 가지고 나서 분류, 네, 기존에 이제 뭐 분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진행하려고 했고요. 기존과 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CLS 토큰 같은 것들이 분류 테스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프리트레인된 벌트 모델에 비해다가 이제 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뭐 DNN이라든지 다른 이제 분류 레이어를 하나 더 붙여서 그런 것들 통해서 파인 튜닝 시켜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 많이 쓰였는데 저희는 이것과 좀 다르게 어, 라벨링 값이 없는 논 슈퍼바이즈하게 그냥 이 벌트 자체를 그냥 그 임베딩 레이어를 또 통해서 이제 CLS 컨텍스트 토큰을 추출해내고 이 벡터들 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어떻게 판별해볼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벌트 모델이 구글 쪽에서 공개한 그 멀티리니어 벌트 모델과 이제 다른 SKT 브랜드 쪽에서 공개한 포버스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한국어 형태소로 사전 학습된 애트리 모델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봤는데 학습된 것 자체가 그 위키데이터 540메가밖에 학습이 안 돼서 이제 따로 나머지 포퍼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저희 태스크를 진행하기에 있어서는 단어 같은 것도 없는 것들이 많고 언론 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제외하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접근 자체는 이제 가사를 싱글 시퀀스로 취급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벌트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CLS 토큰을 가지고 이 벡터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그 유사도 판별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CLS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 그 두 가지 종류로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인코더를 쌓아서 벌트 내부 그 서브 레이어 단계에서 12개 인코드를 지나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라스트 이븐 스테이트 이쪽 벡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CLS 토큰 그 영열에 있는 그 토큰만을 따로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연결을 시킨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 이 두 가지 종류를 이 두 가지 벡터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따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둘 간에 큰 차이점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것들 보통 이제 그 풀다운 때이 탄H 그 벡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따로 이제 다운스트림 테스트 분류 문제 같은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더 붙이는 경우에는 좀 더 이것들을 쓰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벌트 자체를 인베딩 모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그 쓰는데 크게 이제 큰 차이점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포도 같은 것들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분포들을 살펴보면 있어서 벡터를 수치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분포도에 대해서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희가 결론 내렸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벌트를 통해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추출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수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추출된 벡터들이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동일한 벡터 공간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벡터들이어야 되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모델 자체가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컴캣에서 나오는 그런 벡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시드 스테이트가 768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시퀀스랑 동일한 벡터 공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단순히 이제 차원수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분포를 통한 접근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출된 벡터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벌트 같은 모델을 통해서 거쳐서 나온 이제 컨텍스트 벡터는 문맥의 의미나 문장 구조, 이런 형식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축약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벡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적인 단순 분포에 따른 특징적인 개량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그런 언스퍼바이스 러닝 같은 것들은 그 태스크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만을 가지고 벡터와 벡터 간의 비교를 통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이제 거리 비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사도를 판별을 해봤는데 이것 자체만으로 조금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는 과연 이렇게 튀어나온 벡터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사의 어떤 의미만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건데, 이런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과연 그 의미론적으로만 축약이 돼 있느냐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 종합적인, 예, 문맥의 의미라든지 문자라든지 형식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정보 축약 형태라고 파악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의미론적으로만 축약된 어떤 시퀀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의미론적으로 축약된 이 시퀀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처리 관점이고, 하나는 이제 요약 관점인데, 먼저 전처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사 자체의 편집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그 훅이 반복되는 후크송 같은 경우에는 그 후크성에 대한 가중치를 더 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가사 자체를 전처리한다든지, 이제 이 방법 자체는 이제 가사의 어떤 토탈 정보 자체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토크나이징 될 때 스탑워드 같은 것들을 좀 더 집어 넣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의미가 가진 그런 이제 어절 같은 것만 남겨두고 조사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축약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자체도 해결서 그 맥합을 통해서 한국어 형태적 분석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을 때는 크게 그 기존에 했던 것과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요약 관점에서 이제 벌트가 아니라 그 코바트 그 기반 문서 요약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브레인 쪽에서 프로 라이브를 공개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코바트 기반 문서 요약 API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요약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샘플 하나 뽑아서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으면은 이제 디코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축약된 이 단어 센텐스를 가지고 유사도를 판별하는 그런 쪽도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벌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만을 쌓아서 만든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PT-3도 그렇듯이 이제 인코더와 그 디코더, 그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시퀀스 모델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 버트와 GPT의 장점만을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더를 통한 생성적 요약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추출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판별하는 그런 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평가 지표 관련인데, 저희가 이제 언스퍼바이스하게 인베딩 레이로서 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NLP 테스트 쪽에서 많이 썼던 평가 매트릭 F1이나 뭐 EM이라든지 뭐 아크리시 같은 것들이 적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장 그 유사도라는 것 자체가 특정 이제 평가 지표 없이 판단하기가 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끼리 오늘 논의할 것은 이런 어떤 주관적인 기준 자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진행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들의 유사도를 이제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노래들의 임베딩이 쫙 있고, 그럼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임베딩과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개의 노래들의 임베딩의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한 10,000개 정도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저희가 이 만든 알고리즘은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적용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버트가 가벼운 모델도 아니고 계산 비용이 적은 모델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노래들을 다 이제 버트를 거쳐가지고 인베딩 벡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부담이고,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베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인베딩 관련해서 내가 선택한 가사랑 다른 이제 가사를 찾는 전방 탐색 알고리즘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 진행되는데도 좀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헤비한 방법이라고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아이디어가 뭐라고 하셨죠? 이걸 추천하려고 했을 때. 알고리즘 핵심 자체가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벌트 같은 모델을 통해서 추출된 벡터를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버트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그렇죠? 텍스트 가사를 넣으면은 이제 인베딩된 값을 이용하는 네네. 거죠. 예.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 피처 벡터를 가지고 나서 뭐 다양하게 저희처럼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그 시퀀스를 집어넣고 그 문장들을 이제 다 평균해가지고 나온 그 벡터들 다 평균해가지고 그 문서의 어떤 대표성을 뭐 추출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도 있었고, 비록 그 버트 그 원 제작자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는 안 하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아예 그 버트라는 이 대형 모델 자체를 인베딩 레이어로 쓰려고 하는 여러 후속 연구들이 있어서 그거 좀 참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이제 중간 단계니까 좀 더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뚜렷해질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